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이 인턴 증명서 2번이나 허위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몇 번이나 허위 판단이 나와야 인정할까요? 10번 나오면 인정할까요? 지난 1월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업무방해 혐의, 재판부 인턴 확인서는 허위다. 그때도 인정했어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당선 무효, 징역형을 집행유예긴 하지만 선고를 한 겁니다. 항소심이고요.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저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때도 허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허위가 나왔다는 거죠. 앞서 이재명 기자가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했는데 재판부, 조국 부부 재판부와 이 재판부가 같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집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오늘 11일이에요.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이 재개됩니다.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와 동일하다. 조국 부부 사건 증거로 제출 계획. 검찰은 어제 최강욱 유죄 판결을 조국 부부 사건 재판 때 증거로 제출한다. 봐라. 이렇게 다 좀 허위로 판단됐다라는 걸 증거로. 법조계 조국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민형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유력한 증거로 쓰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게 저희들 잘 모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군요. 그러니까 연관돼 있는 유관한 재판의 결과를 본 재판의 증거로서 검찰이 또 제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최강욱 의원의 허위 인턴 유죄 판결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봐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제일 쉬운 재판이 관련 사건이 있는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결국은 재판은 이제 증거 싸움인데 판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인정을 해주는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재판부가 판결문을 써주는 거. 그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용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크게 이제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입시비리 관련해가지고는 임정혁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명시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위조가 된 그 여러 가지 문서 중에 서울대 공익법센터 관련된 그러한 문서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 재판부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려고 하면 후임 재판부에서는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판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려면 그 사실관계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번 조국 전 장관 재판부는 최강욱 의원 재판부와 대등 재판부 똑같은 재판부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주심 판사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옆에 있는 판사한테 그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할 것인지 굉장히 좀 난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양정철 원장이 조국과 박원순 사태를 패배 이유로 콕 집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나 같으면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믿을 것이다. 책은 꼭 냈어야 했는지.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가 아쉽다. 큰 선거. 대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이 왜 지금 책을 썼냐에 대해서 양정철 전 연구원장.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렸던 남자는 불만인 겁니다. 이 타이밍에 왜 그가 책을 내느냐. 그러면서 양정철 전 원장은 민주당의 위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장 때 시작했다. 이걸 왜 시민장으로 치르느냐. 조용히 보내드렸어야 했다. 오만함과 이게 왜 문제가 되지 하는 무례함에 시민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분석 글쎄요. 정말 국민의 마음을 읽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어제 저 인터뷰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변화맹시. 심리학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저는 어제 굉장히 정확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정권 탄생에 굉장히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러한 지적이 조금 내부에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그 책 출간이라든가 또 지금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당의 사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앞부분은 좋은데 꼭 뒷부분에 윤석열 총장도 똑같은 잣대로 해라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전철 전 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변화 맹시만 벗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숙제는 이제 뒤늦게 변화를 감지를 했지만 얼마나 돌이키느냐라는 결과가 조금 앞으로의 진짜 변화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변화하는 척만 하는 일종의 쇼로 그칠 것이냐라는 것을 좀 판가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